저는 이 강의를 맡고 있는 유용재고요. 오늘 변수와 자료형 입력과 출력의 후반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동영상 올려드린 거 조회수를 보니까 거의 다 많이들 들으셨더라고요. 동영상을 들으셨어야 오늘 내용이 좀 더 이해가 수월하실 거고요. 혹시 또 못 들은 분들 그리고 복습을 원하는 분들을 위해서 가볍게 지난 시간 저희가 동영상으로 뭘 봤는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기본 연산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OT 때도 봤던 연산이지만 36에 18, 45에 20을 이렇게 구현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비단 곱하기만이 아니라 가감승제, 그리고 나눗셈 중에서도 목세 나눗셈, 나머지의 나눗셈, 그리고 거듭제곱까지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약간 조금씩은 끊길 겁니다. 그 비대면으로 참여하시면 네트워크 때문에 좀 끊길 텐데요. 좀 반복되면 다시 한번 채팅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 37에 21을 머릿속으로만 기억하는 걸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 21을 어딘가에 저장해서 맘대로 꺼내 쓰고 싶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변수라는 땅을 팠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리절트라는 땅을 파서 거기에 21을 저장을 했다. 그게 바로 파이썬에서의 등호의 의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갓다의 등호는 등호가 2개일 때나 가능한 거고요. 파이썬에서 등호가 하나일 때는 왼쪽에 변수, 오른쪽에 값. 그래서 변수 이름의 땅을 파서 값을 집어넣는다라는 게 대입 등호의 의미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측 코드의 실행 과정을 간략히 요약하자면 첫 줄에서는 리절트라는 땅을 내가 팠는지 확인해요. 사방팔방을 뒤져봐도 없습니다. 그래서 리절트라는 땅을 파서 37에 21을 옮겨 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아랫줄의 경우에는 리절트라는 땅을 파요. 근데 이미 땅을 판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땅을 새로 파지 않고 기존에 있었던 리절트에다가 31을 덮어 씌우게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변수를 다시금 이렇게 선언하는 경우에는 값을 덮어 씌우는 데 의미가 있다를 좀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다른 네트워크가 안 돼가지고 제 개인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중간에 한번 그 엑서사이즈 때 끊어갈 때 제가 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자, 그러면은 변수의 값을 덮어 씌우는 걸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가 있겠냐. 택시페어가 만이다 라고 했을 때 이 만에다가 100을 더하려고 해요. 택시비가 100원씩 올라가잖아. 그러면 이 100이라는 값을 더했을 때 좌측과 같이 더하는 게 일반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만에 100을 더합니다. 그런데 정작 이 코드를 실행하면 택시페어는 만이라는 값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 약간 졸렬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저는 만에다가 100을 머릿속으로 더하라고 했지 그 값을 세이브하라고 안 했어요. 덮어 씌우라고 안 했단 말이지. 그래서 내가 100을 더한다라는 거는 사실상 100을 더하고 그 값을 저장해라 라는 의미를 함께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우측과 같이 코딩을 했어야 한다. 택시페어에 100을 더하고 그 값을 세이브해라.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린 바 있었습니다. 엑서사이즈를 두 문제를 풀어봤어요. 이 문제 살짝의 트릭이 필요했죠. 거듭제곱의 경우 2분의 1승인 점을 활용하고 3번의 경우에는 괄호의 순서에 유의하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번은 변수를 활용해서 값을 구하는 문제였고요. 요걸 보다가 말았어요. 그래서 보다가 만 부분부터 한번 오늘 살펴볼 건데 자, 택시페어에 만이라는 값을 저장을 했습니다. 저장을 했고 네, 혹시 만약에 뭐 중간중간 너무 끊긴 경우에는 오늘 강의의 경우에는 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뒤에 OCW에 올라올 예정입니다. 그 내용을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택시페어에 100을 더해서 1100이라는 값을 저장하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변수에 만 100 이런 정수값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건 아주 쉬워요. 그런데 이런 예시들만 보다 보니까 변수라는 땅을 파면 정수만 저장할 수 있는 건가? 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 않았고요. 대표적인 사례만 보더라도 무려 3가지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인트는 정수형, 즉 똑 떨어지는 놈들이 인트형으로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5, 마이너스 87 이런 것들이 정수형 데이터가 되겠고요. 이와는 대비되게 점이 붙는, 즉 실수꼴의 경우에는 플로팅 포인트 넘버의 준말인 플롯이라는 자료형을 활용했다라는 겁니다.
4.0의 경우에는 4랑 똑같은 거 아니냐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친구도 어쨌든 0이 들어가니까 실수형으로 분류가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죠. 약간 어색할 수 있어서 제가 하이라이트를 쳤다라고 강조드렸는데 이 불은 불리언의 준말입니다. 그래서 기다 아니다, 참이다 아니다 중 하나를 의미하는 자료형이 되겠고요. 부울 자료형은 어떤 식으로 좀 많이 표현되냐? 3 더하기 4가 7이랑 같냐? 이거에 대한 답은 두 가지 중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같다, 아니다. 그래서 3 더하기 4는 7과 같습니다. true를 의미해서 이런 것들이 바로 부울 자료형이 활용되는 대표적 예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방식으로 0.2 더하기 0.1이 0.3과 같냐라고 물어보면 false가 나왔죠. 이런 계산조차도 할 줄 모르는 게 파이썬이냐? 라는 게 아니라 실수의 오차 때문에 발생한다라는 걸 언급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챕터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료형과 변환입니다. 그래서 한 번 선언된 자료형은 절대 변환이 안 되냐? 그럴 리가 없죠. 파이 이꼴 3.14라고 선언을 한 다음에 이 친구가 실수인 상태, 실수죠. 실수인 상태에서 정수를 바꿀 수 있냐라고 했을 때 당연히 바꿀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정수, 실수, 부울은 지멋대로 다 바뀔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 살펴보았죠. 정수를 실수로 바꾸는 경우에는 간단합니다. 3을 실수로 바꾼다는 거잖아. 뭐가 더 있겠습니까? 그저 0.0을 붙일 뿐이지. 같은 값이지만 3.0으로 표현된다라는 거고요. 실수를 정수로 바꾸는 경우엔 3.14를 정수로 바꾼다? 그러면 필연적으로 정밀한 일부분이 날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3.14에 0.14가 날아간다. 소수부가 날아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부울은 좀 어색할 수 있습니다. 근데 대원칙은 뭐였다? 뭐 복잡하게 암기할 필요 없이 true는 1, false는 0부터 출발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true면은 정수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true는 1이라며. true를 정수로 바꾸면 1, false를 정수로 바꾸면 0이 된다라는 거고 실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true 1, false 0이 원칙의 전부라며. true를 실수로 바꾸면 1.0 실수니까. false를 실수로 바꾸면 0.0이 된다라는 거고요. 요게 좀 까다로울 수도 있어요. 정수 부울, 실수 부울. 뭐였더라? 결국 1이냐 0이냐. 좀 더 엄밀히 말하자면 0이냐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0인 경우, 0.0인 경우에만 false. 다른 경우에는 그냥 1로 치자. 1로 쳐서 true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의해야 될 점.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 내용이었죠. 파이 이꼴 3.14 int 파이. 요거를 실행한 다음에 파이에 뭐가 남냐라고 물어봤을 때 놀랍게도 나는 이미 변환을 한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파이를 까보니 그대로 3.14. 자료형을 까보니 그대로 플로트야. 이게 무슨 소린가 보니 나는 얘를 변환하라고는 시켰지만 변환한 값을 세이브하라고는 안 시켰다라는 거죠. 그래서 3.14라는 값을 변환하고 그 값을 저장까지 덮어씌기까지 했어야 한다. 어떻게? 요렇게 3.14를 변환한다. 그 값을 덮어씌운다가 중요했습니다. 오늘 새로 배울 내용이 여기서 출발을 하네요. 자, 자꾸 이런 식의 예제들만 보다 보니까 아, 변수에는 true, false 아니면 숫자만 들어가는구나. 당연히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요. 가장 대표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아닌 자료형이 있습니다. 바로 스트링, 문자열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대단히 중요하고요. 스트링을 줄여서 str형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자, 문자열이라는 거는 문자열이죠. 말 그대로 문자들이 모여있는 게 문자열입니다. A, P, P 각각이 하나의 문자라면 그것들이 모여서 애플을 만들면 이게 하나의 문자열이 되죠. 이런 것들도 변수에 저장이 될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놈들이랑은 궤를 달리해요. 왜? 지금까지는 숫자, true, false 이런 것들만 봤잖아. 그래서 지금까지 놈들과 난 달라. 난 문자 묶음이니까 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뭐를 써주냐면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따옴표로 묶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자열 데이터는 숫자나 true, false와는 다르게 따옴표로 묶어줄 필요가 있는데 제가 파이썬의 가장 큰 특징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직관성이었죠. 그래서 직관적으로 원하는 따옴표를 자유롭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작은 따옴표로 묶고 싶어? 그러세요. 큰 따옴표로 묶고 싶어? 그러세요. 상관없습니다. 구분하지는 않겠고요. 대표적인 사례 두 가지를 한번 볼까요? 아래에 보시면 sentence equal I am a boy라고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봤던 코드들과 동일한 논리에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지금까지 봤던 거 다 이런 꼴이었잖아. 이런 거 보다가 지금 스트링으로 넘어온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석했냐면은 택시 페어라는 땅을 파서 여기에 만이라는 정수를 쏴주겠다로 이해했습니다. 똑같습니다. 뭐만 다르냐? 값만 달라요. 센텐스라는 땅, 변수를 파는 겁니다. 열심히 파서 뭐를 심겠다? I am a boy 라는 문자열을 심겠다라는 겁니다. 다 좋은데 따옴표로 묶어주는 것만 기억하면 만사 오케이다 라는 겁니다. 확인차 조금 이따가 한번 직접 같이 해보겠지만 타입 센텐스 이 친구의 자료형을 파악해보면 이 친구는 스트링이라고 나옵니다. 왜? 그게 문자열 데이터를 의미하는 거니까. 그래서 str형이다 라는 거고 우측 한번 볼까요? 저희가 오늘 중심적으로 배울 내용이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프린트는 값을 보기 위한 구문입니다. 값을 출력하기 위한 구문. A라는 땅을 파서 F를 심습니다. B라는 땅을 파서 바나나를 심어요. 그러면 A, B 두 변수를 각각 출력하면 뭐가 된다? 애플, 바나나가 출력되는데 주목할 거는 작은 따옴표도 큰 따옴표도 다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약간 청개구리 같은 질문. 작은 따옴표도 되고 큰 따옴표도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의 문자열을 큰 따옴표로 열고 작은 따옴표로 닫아도 되냐? 요건 안 됩니다. 좀 이따 같이 해보겠지만 요거는 불가능하겠습니다. 자, 한 단계 더 나아가 보죠. 우리가 3 더하기 7은 10 이런 거를 덧셈이라고 하죠. 그 덧셈이 파이썬에서 잘 되는 건 이미 봤습니다. 연습 문제를 통해서 봤는데 문자열끼리도 더할 수 없냐? 라고 묻는 거예요. 컴퓨터라는 문자열이 있어요. 이걸 텍스트1이라고 합시다. 프로그래밍이라는 문자열을 텍스트2라고 하고 텍스트3라는 변수에는 ii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코드에서 변수가 3개 있고 각각은 문자열 값을 가집니다. 그런데 우리 컴퓨터, 프로그래밍, 2 하면 좀 답답하잖아요. 컴퓨터 이렇게 붙이잖아. 그래서 요 셋을 하나로 합칠 수는 없을까 생각을 하는데 제가 파이썬의 특징 뭐라고 했죠? 이게 될까 하면 보통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둘 이상의 문자열이 있는 경우에 이 둘 이상의 문자열, 셋을 더하기 기호로 이으면 문자열끼리 합쳐지게 됩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덧셈이 에디션이라면 문자열은 concatenate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concatenate이 붙이다라는 뜻의 영어 나오잖아요. 그래서 문자열의 합성, 문자열의 concatenate을 위해서는 더하기 기호로 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이따 저희 실습하면서 같이 한번 이어볼 거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약간 더 발칙한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문자열끼리 더할 수가 있어? 그래. 그러면 문자열의 숫자를 곱하면 어떻게 될까? 심지어 이것도 된다라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텍스트1이 컴퓨터야. 그럼 텍스트1 곱하기 10 이런 게 되냐? 라는 건데 된다라는 겁니다. 상식선에서 생각하면 돼요. 컴퓨터 곱하기 10 하면 무슨 의미겠습니까? 컴퓨터를 10번 반복하라 라는 거죠. 그래서 해당 문자열을 자연수만큼 반복해서 새로운 문자열을 만들어라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야, 진짜 다 되네. 그러면 컴퓨터에 10을 더해도 되겠다. 그건 안 되겠습니다. 왜? 컴퓨터 더하기 10, 사과 더하기 5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가 없지요. 그래서 문자열의 수를 더하는 건 실질적으로도 의미가 없고 형식상으로도 불가하다. 엄밀히 말하자면 타입 에러가 도출이 되겠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보고 한번 실습을 해볼게요. 자료형과 그 변환이 이 내용의 핵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변환이 될지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 정수, 실수 배웠거든요. 그리고 문자열을 오늘 새로 배웠어요. 그러면 요것들 사이에서 변환이 될까? 라고 물어본다라는 겁니다. 자, 정수를 먼저 문자열로 한번 바꿔보는 거 생각을 해볼까요? 이를테면 300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얘 300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보자라는 거죠. 이 300은 우리가 쉽게 주무를 수 있는 정수예요. 인티저라는 거지. 얘 변환될까? 됩니다. 근데 300이 바뀌어봤자 300이겠죠. 값이 갑자기 300을 문자열로 변환했더니 200이 됐습니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300은 300인데 스트링으로 바꿔준다며. 그래서
바꾸기 전이 숫자, 즉 말랑말랑하게 마음껏 연산할 수 있는 숫자 형태의 300이라면 바꾼 뒤의 300은 이렇게 문자 형태로 바뀌어버려서 그저 그냥 문자일 뿐인, 즉 자유로운 연산이 불가능한 캐릭터 상태가 된다라는 겁니다. 300이 붙어있는 그저 문자일 뿐이에요. 우리는 얘가 막 나눗셈, 곱셈 다 될 것처럼 보이지만 문자로 바뀌는 순간 눈으로만 똑같이 보이지 문자 상태의 300으로 탈바꿈 된다라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이 플롯의 경우에도 내가 7.4라는 게 있을 때 스트링 변환을 한다라고 합시다. 그럼 당연히 됩니다. 7.4는 7.4로 바뀌겠지. 근데 딱딱한 문자 상태로 바뀌어서 정상적인 연산이 불가능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바뀐다라는 거고요. 반대 방향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문자열 상태예요. 300 이렇게 딱딱한 문자 상태의 300을 정수로 바꾼다? 왜 안 되겠습니까? 얘가 되는데 반대가 안 되겠어요? 된다라는 거고 반대 방향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근데 조심해야 될 건 뭐다? 일단 눈으로만 볼게요. 십진정수에 한해, 실수 형태에 한해 조건을 달아드렸죠. 자유로운 변화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는 좀 이따 실습 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쯤에서 여러분 콜앱을 켜주시겠습니까? 각자 콜앱을 켜주시고 저도 켜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할게요. 자, 스트링과 그 변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콜앱 모두 어느 정도 켜셨나요? 자, 스트링은 문자열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새롭게 변수를 만들어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법은 이전과 정확히 똑같습니다. sentence equal I am a boy. 그저 다른 건 문자열이니까 값을 따옴표로 묶는 것. 그게 다를 뿐이다 라는 거고요. 잘 저장됐는지 한번 출력해 보도록 하죠. 같이 따라 하시면 됩니다. sentence에다가 I am a boy 라는 값을 쏴주겠습니다. 새롭게 값을 집어넣어 주고 print sentence 한술 더 떠서 print type sentence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rint를 오늘 더 자세하게 배울 거지만 간단히 얘기해서 sentence의 자료형을 출력해달라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센텐스를 만들었다면 얘 출력해주고 자료형도 출력해달라. 이 친구를 실행해보면 여러분은 런타임 초기 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실 겁니다. I am a boy가 나오고 클래스는 뭐다? 스트링. 클래스가 좀 어렵게 느껴지실 텐데요. 자료형만 잘 나와 있으면 된 겁니다. str. 센텐스는 스트링 자료형이구나 라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측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로 돌려보지는 않겠습니다만 따옴표를 하든 큰 따옴표를 하든 정상적으로 변수가 선언이 된다라는 거고요. 다만 조심해야 될 거. A equal 큰 따옴표 애플 작은 따옴표 이런 식으로 하고 print A를 하는 경우에는 과연 실행이 될까? 실행을 하기도 전에 갑자기 붉은 빛으로 번쩍이네요. 이렇게 실행이 안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 좋지만 따옴표 형식은 좀 맞춰달라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자, 3개 이상, 2개 이상의 문자열을 하나로 합칠 수는 없을까? 3개의 문자열을 저랑 여러분이 같이 한번 선언해 보도록 하죠. text1을 선언해서 컴퓨터라고 하겠습니다. text2는 프로그래밍, text3는 II2가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셋을 띄어 쓰면 좀 불편하니까 하나로 합쳐버릴 수는 없을까? 이런 식으로. 이런 상상이 파이썬에서는 자유롭게 가능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셋을 합치면 comp2로 예쁘게 합쳐져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셋을 그저 합치라고만 했지 어딘가에 저장을 안 했잖아요. 그럼 또 머릿속에만 있다가 망각할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얘를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새로운 변수를 만들어서 final text라는 변수를 만들고 셋을 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print final text 같이 적으시면 돼요. 3개의 문자열을 합해서 파이널 텍스트로 저장한 다음에 얘를 한번 출력해봐. 출력물 한번 볼까요? 아마 네트워크 문제인 것 같은데.
컴퓨터 프로그래밍 2가 붙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이렇게 텍스트 1, 텍스트 2, 텍스트 3 세 개의 변수에 있는 문자열들을 합할 수가 있다. 이런 거를 문자열 컨케이네이트라고 한다라는 거고 변수로 만들어서 출력까지 해보았습니다. 이것만 되는 게 아니다라고 말을 했죠. new 텍스트라는 거를 만들겠습니다. 만들어서 이번에는 뭐를 하냐? 야, 텍스트를 곱할 수도 있다며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결과는 어떻게 되냐라는 겁니다. 텍스트죠. 텍스트 1을 3번 곱한다. 즉 문자열을 3번 곱하겠다. 그 다음에 프린트를 하면 이렇게 컴퓨터 띄어쓰기 하나 없이 3번 연속으로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결과에 너무 신나서 야, 그럼 더하기도 되는 거 아니냐? 요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타입 에러, 너는 더할 수 없는 자료형을 더하고 앉아 있구나 라는 게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변환 3가지 한번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요 3개를 차례로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A 이꼴 따옴표 300 같이 적어 볼게요. A 이꼴 따옴표 300. 그냥 300이라고 하면은 숫자가 예쁘게 정의될 텐데 왜 따옴표 300이라고 했을까? 한번 고민을 해보고요. 일단 그대로 받아 적도록 하겠습니다. print int a, print float a. 자, 실행하기 전에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이 친구들의 결과가 어떨지. 자, A에 300을 심어놨습니다. A라는 새로운 변수를 만들어서 300을 집어넣었어요. 근데 그냥 300을 집어넣은 게 아니라 얘는 무슨 상태의 300입니까? 얘 자료형은 뭐예요? 자, 틀리셔도 됩니다. 앞으로 제가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할 텐데 틀리셔도 괜찮아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A의 자료형은 뭘까요? 스트링. 좋습니다. 왜? 따옴표가 들어갔으니까. 문자열도 나왔는데 같은 의미입니다. 문자열, 스트링. 다 정답을 잘 말씀해 주셨어요. 문자열인 상태의 300이지요. 그래서 자유로운 연산은 불가능한 상태일 겁니다. 그래서 내가 2가지 시도를 하는데 첫 번째 int a, a를 int 형태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즉 문자를 숫자로 바꾸겠다라는 건데 제가 안 된다고 한 적은 없어요. 조건을 하나 걸었는데 10진수일 때 된대. 근데 300 정수로 변환하기 딱 좋은 형태잖아요. 그래서 얘는 내가 생각했을 땐 될 것 같아. 근데 문제는 얘죠. 실수 형태일 때 변환이 된다라고 했던 요거. 300이 실수 변환이 될까? 실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면 자, 둘 다 결과가 굉장히 예쁘게 나옵니다. 약간 다르긴 해요. 2번 줄의 결과는 300. 즉 예쁘게 변환이 완료가 된 거고요. 3번 줄의 결과는 300.0입니다. 즉 뭐냐면 이 문자 300은 실수 변환이 되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300이 왜 실수 변환이 안 되겠습니까? 다만 실수로 바꿨을 때는 소수점도 있어야 인지상정이니까. 그게 실수의 원리니까 점 0이 붙을 뿐이지 변환은 둘 다 되겠다라는 겁니다. 요 의미는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게 느끼시지 마시고 10진 정수 형태다. 아, 정수 꼴일 때만 변환이 되는 거예요. 실수 형태다. 실수처럼 변환이 되어야만 정상적으로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예시를 보면 좀 더 분명해질까요? 다 좋은데 마이너스 7.4로만 숫자를 바꿔보겠습니다. 밑에 두 줄은 정확히 똑같아요. 자, 얘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3번이 잘못 돌아갈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여요. 마이너스일 뿐이지 실수 형태니까 마 7.4가 예쁘게 되겠지. 2번이 좀 말썽일 것 같은데 한번 돌려보면 자, 안 됩니다. 뭐 밑줄은 쳐져 있지만 정확히 뭐가 이유인지는 아직 몰라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주냐면 주석 처리를 해주겠습니다. 여러분 요건 이 범위를 벗어난 팁이긴 한데 이렇게 샵을 하는 게 주석 처리다라고 OT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석, 코멘트 처리를 하면은 요 줄이 무시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즉 1, 2, 3줄에서 2줄의 내용은 아예 고려하지 않은 채 코드가 실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석이 어떻게 쓰이냐면은 여러 용도가 있지만 이런 식으로 네가 범인이지 라고 할 때 주로 쓰입니다. 코드가 어디에서 말썽인지 모르겠어. 그러면 말썽으로 의심되는, 그러니까 범인으로 의심되는 줄들을 하나씩 주석 처리해 보는 겁니다. 2번을 주석 처리했는데 정상 실행된다? 범인이 2번이겠죠. 실행 한번 해볼까요?
잘만 됩니다. 즉 2번이 말썽쟁이였구나라는 겁니다. 3번은 당연히 실행되는 게 맞아요. 마이너스 7.4 실수 변환이 되니까. 근데 얘가 왜 실행이 안 됐냐? 십진 정수 형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어떤 정수가 소수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그 순간 소수인 거지. 그래서 이건 정수꼴이 아니니까. 그래서 변환이 안 된다. 이런 경우, 이렇게 소수점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정수 변환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요게 좀 까다로웠고요. 이건 쉽습니다. 자, 여러분 헬로우를 정수로 바꾸면 몇이 나올까요? 바꿀 수가 없죠. 헬로우에 대응하는 정수가 어디 있어? 당연히 2번도 안 돼. 3번도 안 돼. 이런 경우는 생각할 수가 없겠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비대면인 분들은 채팅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자, 없다면은 세 번째 챕터. 이 내용이 사실 오늘의 중심 내용입니다.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내용인데 표준 입출력에 대해서 나가 보도록 하죠. 자, 이런 코드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3746 있을 때 우리가 의도한 바, 우리가 기대한 바는 37에 21, 46에 24가 모두 출력되기를 원합니다. 요거 같이 타이핑 하실 필요는 없고요. 제 코드 한번 볼게요. 3746. 자, 우리의 기대는 둘 다 출력되는 것. 근데 이렇게 하고 실행을 해보면 24만 나옵니다. 21은 어디 갔어?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OT 때 제가 넌지시 말씀드린 내용이긴 합니다만 24가 출력되는 것도 사실 운이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디까지나 파이썬은 시킨 일만 한다라고 강조드려서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37을 계산하고 46을 계산하라 라고 했지 출력하라고는 안 했잖아요. 내 눈앞에 가져와 라고는 안 했기 때문에 사실 얘는 출력이 안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럼 24는 왜 나왔어요? 라고 물을 수가 있을 텐데 요건 쉽게 얘기해서 마지막 줄이기 때문에 메아리가 쳐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글 콜의 편집기에서 마지막 줄에 어떤 연산을 하거나 코드의 마지막 줄에서 어떤 연산을 하거나 특정 변수를 호명한 경우, 호출한 경우에는 그 친구가 산에서 야호 하면은 메아리 쳐 돌아오듯이 이 마지막 줄 값이 메아리 쳐 돌아오게 됩니다. 즉 명시적으로 출력 안 했어도 메아리 쳐 돌아온 값일 뿐이지 얘는 사실 출력이 안 된 거예요. 내가 출력을 안 요청했으니까 출력이 안 된 거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뭘 원하죠? 37에 21, 46에 24를 출력하기 원하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 연산을 넘어서 이 연산의 결과를 명시적으로 보고 싶을 때는 별도의 구문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다? 우리가 간혹가다 썼던 프린트가 되겠습니다. 정식으로 한번 배워보도록 하죠. 대상을 출력하기 위해 사용하는 파이썬의 내장 함수입니다. 함수라는 거는 저희가 중반부쯤에 배울 거예요. 그래서 복잡한 내용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도록 하고 쉽게 얘기해서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기능을 쓴다라는 거예요. 프린트라는 기능을 내가 가져와서 쓴다라는 겁니다. 자, 괄호를 비워드렸죠. 여는 괄호, 닫는 괄호가 있는데 이 괄호 안에는 뭔가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넣은 대상이 그대로 나에게 표시됩니다. 왜 여러분 프린터가 쫙 출력하면은 내가 뭐 수험표가 됐든 강의 자료가 됐든 원하는 자료를 나한테 보여주잖아. 그래서 컴퓨터의 주변기기 프린터인 것처럼 이 프린트라는 것도 내가 원하는 값을 쥐잉 출력해서 보여주는 함수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하단 코드를 보면은 프린트 37, 프린트 46. 내가 다 좋은데 프린트로만 묶었어요. 요렇게. 그러면은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 37에 21, 46에 24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아하, 계산을 하는 걸 넘어서 프린트까지 괄호로 감싸준다면 계산 결과를 볼 수가 있구나라는 겁니다. 심지어 이 괄호 안에는 이렇게 식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값이 들어갈 수도, 21, 애플, true 이런 게 들어갈 수도 있고 변수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뭐가 들어갔든 내가 원하는 그것을 바로 나한테 보여주는 게 프린트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출력만 하면 되겠어요? 테마 이름부터가 표준 출력과 입력인데 그래서 입력이라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실 지금까지는 되게 코딩을 좀 정적으로 했습니다.
내가 그냥 띡 하면 딱 출력되고 별게 없었어요. 보통 근데 우리는 당장 네이버에 여러분이 계정 로그인 할 때만 하더라도 아이디랑 비번을 내가 알려주고 컴퓨터는 그걸 받아가지고 뭔가를 하잖아. 프로세스를 거치잖아. 그래서 내가 뭔가를 쏴주는 일을 한 번도 안 해봤다라는 거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입력 함수를 활용해야 되고 입력을 뜻하는 영단어인 input을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은 출력할 땐 눈에 뭘 보고 싶을 땐 프린트, 내가 뭘 키보드로 쳐주고 싶을 때는 인풋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인풋을 활용하면 사용자로부터 다짜고짜 문자열을 입력받는 칸이 표시됩니다. 즉 input 괄호 하고 그냥 실행, 좀 이따 해볼 거예요. 그냥 실행하면은 요렇게 네모 칸이 다짜고짜 표시됩니다. 이거 약간 로그인 창 같죠? 아이디 입력하는 창 같잖아. 그래서 이 input을 명령하는 순간 사용자로부터 뭔가 입력받는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한번 실습 진행해 볼게요. 콜앱을 다시 한번 켜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콜앱을 켜도록 하죠. 자, 프린트 인풋 두 가지를 개략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그냥 3746을 했을 때는 명시적으로 출력하라고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 결과가 출력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37에 얼마일까요? 46에 얼마일까요? 와 같이 내가 직접 프린트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거 입력해서 한번 실행해 볼까요? 21과 24 이렇게 명시적으로 출력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21과 24라는 결과가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괄호 안에는 연산식이 들어갈 수도 있지만 특정 값이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이렇게 문자열을 넣고 그냥 프린트를 한다. 그럼 고지고대로 문자열이 출력이 되겠다라는 거고요. 변수가 들어갈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볼까요? fruit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애플이라는 값을 저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print fruit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지금 뭐를 출력하라고 의도한 거냐면은 변수를 출력하라고 의도한 겁니다. fruit 변수를 따라가 보니까 뭘 심어놓은 변수예요? 애플이라는 값을 문자열 값을 심어놓은 변수죠. 그래서 이 친구를 출력했을 때 애플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야, 괄호 안에 별게 다 들어가는구나. 연산도, 값도, 변수도 들어가는구나. 유의할 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 친구를 실행하면 애플이 나올 것 같지만 애플이 안 나옵니다. 얘는 무슨 차이인가? 제가 변수를 넣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 친구는 지금 프린트 괄호 안에 변수가 있어요? 아니에요. 변수는 fruit라고만 명시했을 때 변수인 거지. 얘는 뭐냐면 진짜 fruit라는 문자인 겁니다. 그래서 문자열을 따옴표로 묶었을 때는 그 자체를 의미한다. 변수가 아니다. 그 점을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인풋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인풋은 사용자로부터 문자열을 입력받기 위해 사용을 하는 파이썬 내장 함수입니다. 문자열을 입력받기 위해. 자, 그러면 인풋을 다짜고짜 우리 잘 모르잖아. 그러니까 인풋 괄호만 하고 바로 다짜고짜 실행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역시 무턱대고 입력창이 뜹니다. 그럼 내가 예를 들어 안녕하세요 라고 치면은 안녕하세요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는 방금 말씀드렸던 에코입니다. 마지막 줄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제가 여러분의 오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코드 끝이라고 프린트를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녕하세요를 치면 여러분도 같이 쳐보세요. 인풋 치고 프린트 코드 끝이라고 하면 안녕하세요 코드 끝이 나옵니다. 자, 안녕하세요 라는 문자와 함께 코드 끝이 나오고요. 참고로 요거는 출력물은 아닙니다. 제가 안녕하세요를 쳤잖아요. 키보드로 쳤으니까 이게 기록, 자국이 남는 거지 얘가 출력물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를 그냥 엔터 친 거일 뿐이다. 코드 끝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입력을 받는 거는 내가 어딘가에 저장하려고 입력을 받죠. 제가 네이버에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쳐요. 그런데 네이버가 방금 치신 걸 까먹었어요. 이런 적 있습니까? 없지요. 다 받아가지고 저장을 하기 때문에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러면 이 친구한테 물어볼게요. 안녕하세요 라고 입력했습니다. 내가 입력한 거 어디 갔어요? 여기 있는 건 그냥 기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쳤으니까 남는 거고, 안녕하세요 라고 쳤으면 어딘가에 얘가 저장을 해놔야 될 거 아니야. 컴퓨터가 그 정도는 똑똑해야지. 안녕하세요 어디 갔어? 어디에도 없습니다. 왜? 역시나 그 졸렬한 논리로 제가 입력받으라고 했지 저장하라고는 안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열심히 하면 여러분이 아무리 긴 걸 입력하더라도 이 친구는 까먹게 됩니다. 우린 그걸 절대 바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줘야 되냐?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인풋으로 입력받은 거를 어딘가에 세이브하라 라는 명령을 반드시 해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복잡하고 어려울 게 아니라 우리가 배운 선에서만 바로 구현할 수가 있어요. 왜? 우리 37의 21을 기억 못해서 힘들었잖아. 그래서 어떻게 기억했냐? 땅을 파가지고 변수에 쏴줘가지고 기억을 했어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값을 저장하기 위해 만드는 게 변수라며.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값을 저장하기 위한 공간을 만들어 줬던 것처럼 이 친구도 받은 다음에 저장할 공간을 만들어 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만들어 주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실행을 해 볼게요. 인풋을 그냥 받지 말고 좌변에 메시지라는 이름으로 내가 열심히 입력한 이 메시지를 저장할 수 있게 땅을 미리 파두자고요. 판 상태에서 다시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똑같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코드 끝. 뭐 저장되는지 안 저장되는지 어떻게 알아? 자, 그러면 제가 저장이 되는지 확인차 프린트 메시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1번 줄은 어떤 의미냐면은 입력을 받아요. 입력을 받은 다음에 메시지에다가 입력받은 걸 저장해요. 그리고 다시 한번 꺼내 먹자라는 겁니다. 진짜 꺼내지나? 결과 한번 볼게요. 코드 끝과 함께 꺼내 먹었더니 안녕이 다시 한번 꺼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인풋을 하려면은 입력을 받잖아. 인풋을 하면 입력을 받는데 입력받고 그냥 망각하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래서 좌변에다가 땅을 미리 파둬서 변수를 미리 만들어서 입력받은 걸 저장할 공간을 파두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5번 줄과 같이 입력됐던 게 되살아나겠다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의 의문점이 하나 정도 더 있습니다. 자, 프린트의 괄호 안에는 뭔가가 들어갔어요. 뭐 프린트 37, 프린트 뭐 어쩌고저쩌고 다 들어갔는데 인풋은 이렇게 딱딱하게 써야 되나? 그냥 괄호 안에 아무것도 없이 써야 되나?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 인풋 괄호 안에 뭔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뭐가 들어갈 수 있을까? 그러면 무턱대고 그냥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치고 한번 코드를 그냥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괄호 안이 무슨 의미인지 나도 몰라요. 나도 모르는데 이렇게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실행을 했더니 자, 아마 네트워크 문제인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약간 감이 오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인풋을 받기 위한 네모창이 뜨는 건 똑같아요. 네모창이 뜨는 건 매한가지인데 앞에 뭐가 뜹니다. 대체 여기에는 뭐가 들어간다는 거야? 가 뜨죠. 이제 좀 감이 옵니까? 이거가 바로 요 괄호 안의 메시지랑 동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인풋의 괄호 안에는 이 네모칸 앞에 내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암기할 필요 없이 이해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인풋에는 설문조사의 질문지가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우리가 사람 붙잡고 설문조사를 해요. 당신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그러면은 그냥 사람 하나 딱 잡아서 마이크 들이밀고
묻지 않지요. 질문을 항상 던집니다. 안녕하세요. 나이가 혹시 몇 살이신지요? 라고 물어본 다음에 답을 기다리죠. 그 질문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무턱대고 다짜고짜 그냥 네모칸 딱 적지 말고 그 앞에 질문지를 적어달라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적은 다음에 값을 age로 한번 저장하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print age로 출력까지 해볼게요. 그러면 그냥 예의 없이 무턱대고 네모칸으로 입력을 받는 게 아니라 당신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라는 질문지와 함께 네트워크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잠시만요. 해결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이 되지 않는군요. 자, 비대면 분들 잠깐 끊겼을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연결을 해드릴게요. 자, 실행이 다시 된 것 같군요. input 당신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라는 문구와 함께 age에다가 값을 저장하게 되는 겁니다. 당신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라는 질문지와 함께. 실행을 다시 해야겠군요. 자, 이렇게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input의 괄호 안에는 질문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네모칸이 아니라 질문지와 함께 네모칸이 뜬다. 그러면 내 나이를 입력하면은 코드 끝이라는 문구와 함께 내 나이가 다시 한번 출력이 될 거예요. 당신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20. 되도 않는 소리를 하고 있죠. 예, 이렇게 20이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의 용법이라는 겁니다. 결국 인풋의 심장부는 몇 곳이다? 두 곳이에요. 인풋의 괄호 안엔 질문지가 들어간다. 다만 필수는 아니다. 인풋의 왼쪽에 변수가 들어가야 된다. 안 넣어도 되지만 그럼 너의 답이 잡아먹힐걸, 망각될걸 이라는 겁니다. 이젠 좀 인터넷이 안 끊겼으면 좋겠어요.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은 요 내용도 한번 보도록 하죠. 텍스트 1, 2, 3 기억납니까? 오늘 concatenate 할 때 배웠던 내용이죠. 각각의 3개의 변수를 파서 문자열을 집어 넣은 다음에 print tag 1, print tag 2, print tag 3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건 우리 별도로 실행해 볼 필요 없이 결과만 볼게요. 이 코드, 7줄의 코드를 실행하면은 이렇게 컴퓨터 프로그래밍 2가 예쁘게 3개가 출력이 됩니다. 근데 좀 의아하긴 합니다. 왜 의아하냐면은 제가 3개를 나란히 출력하라고 했지 엔터 치라고는 안 했거든요. 근데 컴퓨터도 출력되고 프로그래밍도 출력되고 II도 잘 출력되는데 치지 말라고 했던 엔터가 자동으로 쳐져요. 뭐 결론적으로 그래서 예쁘긴 한데 왜 내가 시키지 않은 짓을 파이썬이 했냐고요. 왜 그러냐면 제가 말씀을 안 드렸지만 이 프린트에는 자동 개행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렵죠? 고유어로 바꾸면 자동 줄 바꿈이 되겠습니다. 프린트 자체가 자동으로 줄을 바꿔주는 기능을 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린트 텍스트 1을 하면은 컴퓨터를 출력해라 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컴퓨터 엔터 쳐라 라고 기계는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컴퓨터 프로그래밍 2가 쳐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특성을 흥미롭게 역이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떻게 역이용해?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요거는 그냥 눈으로만 따라오셔도 됩니다. 직접 작성하셔도 괜찮지만 프린트 첫 줄
둘째 줄, 첫째 줄이라고 할까요? 자, 프린트 첫째 줄, 둘째 줄이라고 하고 실행하면 당연히 첫째 줄, 둘째 줄이 나옵니다. 나는 명령하지 않았지만 자동 줄바꿈으로 인해서 두 줄이 띄어진 채 출력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걸로 좀 부족하다라는 거죠. 왜 우리 리포트 늘릴 때 가장 많이 쓰는 필살기가 뭡니까? 줄 간격 늘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첫째 줄과 둘째 줄을 사이를 좀 늘려보겠습니다. 한 칸을 띄고 싶단 말이지. 그러면 어떻게 뛸까라는 거예요. 지금 봤던 내용을 역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줄은 띄고 싶어. 프린트가 자동으로 줄 띄워준다며. 근데 줄과 줄 사이에 아무것도 안 넣고 싶은걸? 그럼 그냥 실행하면 돼요. 실행하면 어떻게 되냐? 첫째 줄과 둘째 줄이 띄어진 채로 출력이 되겠습니다. 즉, 프린트의 자동 개행 기능을 역이용해서 아무것도 안 적지만 출력은 하겠다라는 겁니다. 참고로 이런 식으로 작성하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이렇게 하더라도 결과는 똑같이 나옵니다. 첫째 줄 띄고 둘째 줄. 무슨 차이냐면은 정말 아무것도 안 출력하냐 아니면 비어있는 문자를 출력하냐의 차이인 거지. 실질적인 차이는 없겠습니다. 다만 주의할 건 이러면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첫째 줄, 둘째 줄이 나오지만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프린트 이 자체가 기본 형식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의도한 대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방향대로 프린트를 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괄호를 쳐주셔야 하겠습니다. 인풋이 됐든 프린트가 됐든 쉽게 얘기해서 인터넷이 많이 안 좋은가 보네요.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엉뚱한 결과를 낳는다라는 겁니다. 인풋이든 프린트든 다 제가 괄호와 함께 소개를 해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얘들은 반드시 괄호와 함께 쓰이는 게 기본적입니다. 여러분이 의도한 그대로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프린트에도 괄호, 인풋에도 괄호를 함께 사용하셔야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슬라이드로 돌아가서. 자, 좋아하는 아이템 3가지를 적어드렸습니다. 아이템 1은 케이크, 아이템 2는 제로콜라, 아이템 3는 쿠키를 적어드렸어요. 자, 저는 이 3개의 아이템들을 나란히 출력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얘를 각각의 줄에 출력하는 방법은 알고 있어요. 프린트 아이템 1, 프린트 아이템 2, 프린트 아이템 3 하면은 각각이 사이좋게 출력되겠지. 근데 그러지 말고 한 줄에 몽땅 다 출력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최초로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뭐다? 이거 텍스트 1, 2, 3 컨케인네이 배웠잖아. 그래서 1, 2, 3를 붙이자. 요걸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해도 프린트는 됩니다. 프린트가 되는데 안 돌려봐도 결과가 이렇게 나올 게 분명해요. 어떻게 나와? 케이크, 제로, 콕, 쿠키가 나란히 착 붙여서 나옵니다. 근데 얘가 그렇게 보기 좋은 형태 같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케이크 제로, 콕 쿠키. 무슨 낱말이 2개인 것 같잖아. 이게 엉뚱하게 띄어쓰기 하나 없이 찰싹 붙다 보니까 의도와는 다른 식으로 출력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개의 개체를 한 번에 출력하려고 할 때, 한 줄에 출력하려고 할 때 컨케이트네이트를 쓰는 것도 방법입니다. 방법이지만 요거보다 좋은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방법이 있을까? 여러분 여러 개의 개체를 연이어 이을 때 고려대학교에 여러 단과대학이 있죠. 정보대학, 공과대학, 자유전공 이렇게 있을 때 우리 각각의 단대들을 어떻게 이어요? 콤마로 있죠. 쉼표로 있단 말이지. 똑같습니다. 여러 개의 대상을 한 줄에 출력하고 싶어? 그러면 우리의 상식 그대로 직관적으로 콤마로 이어주면 되겠습니다. 케이크, 제로콕, 쿠키 4,000원 이걸 한 줄에 출력하고 싶으면 그냥 쉼표로 이으세요. 여러분 온점이 아닙니다. 쉼표입니다. 아이템 1 쉼표, 아이템 2 쉼표, 아이템 3 쉼표, 프라이스. 이렇게 이으면은 한 줄에 몽땅 다 출력이 된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이 친구는 더 이뻐요. 왜? 케이크와 제로콕이 알아서 칼같이 띄어지거든. 그래서 이 콤마라는 거는 자동 무슨 기능을 내장하고 있다? 띄어쓰기 기능을 내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띄어쓰기까지 예쁘게 출력된다. 가 콤마의 가장 큰 장점은 아니에요. 사실 띄어쓰려면 어떻게든 띄어쓸 수는 있지. 어떻게 하면 되겠어? K 그냥 보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 친구들 억지로 띄려면 띄울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이 더하기, 컨케이트네이션이라는 거는 찰싹 달라붙는 기능이기 때문에 띄어쓰기가 안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이 5번 줄을 건드리지 않고도 내가 억지로 띄울 수는 있어. 어떻게 하면 억지로 띄울 수 있을까? 케이크 뒤에 스페이스바를 직접 눌러주고 똑같은 방식으로. 그렇죠. 제로콕에도 띄어쓰기를 해주고 애초에 그냥 정확하게 잘 말씀해 주셨는데 원판을 띄워버리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띄어쓰기 자체가 콤마의 장점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럼 콤마의 진짜 장점은 뭘까? 프라이스를 한번 생각해 보죠. 그리고 더하기 프라이스를 해줍니다. 야, 그러면 한 줄에 이 4개가 몽땅 다 출력된다고? 는 헛된 희망입니다. 왜 이럴까? 아이템 1, 2, 3는 더할 수가 있었어요. 문자니까. 근데 하필 프라이스는 숫자네요. 그래서 문자랑 숫자를 더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출력하는 게 불가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친구들을 콤마로 이어주면은 어떠한 일이 일어나요? 좀 줄이겠습니다. 더하기 대신에 콤마로 이어주게 되면은 K 제로쿡 쿠키 그리고 4000까지가 완벽하게 출력이 된다라는 겁니다. 콤마가 가지는 강점은 사실 그거예요. 너가 문자냐 숫자냐 난 그런 건 중요치 않아. 나는 몽땅 니들을 다 출력할 거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료형과 무관하게 연속 출력이 된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하단 내용은 살짝 심화입니다.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규칙을 위배하지만 않는다면 콤마랑 컨캣을 같이 쓰실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막 이런 식으로 막 써도 된다라는 겁니다. 더하기랑 콤마를 막 이렇게 혼용하고 이래도 되냐라고 물을 수 있겠지만 딱 보세요. 1, 2, 3를 더합니다. 못 더하나? 문자끼리 더할 수 있지. 그리고 그걸 프라이스로 이어요. 못 읽나? 콤마는 다 이뤄준다며. 그래서 이렇게 원칙이 어긋나지 않는다면 둘을 혼용할 수도 있겠다. 혼용하는 건 본인의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을까요? 네, 여담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가 OT 때도 강조를 드렸던 내용이지만 저희 다 초심자입니다. 특히 여기 분반은 이 탁과생 분반이기 때문에 거의 초심자, 이 노베이스다라는 걸 가정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중간에 질문 있으시면은 이 질문은 너무 막 초급적인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편하게 질문을 주세요. 뭐 여담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가 출근하면서 음악을 듣는데 노래 가사 중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2번, 3번 자꾸 질문하게 하지 말라고. 예, 근데 그거 아닙니다. 저 강의에서는 피곤하게 2, 3번 질문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지금 내용을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할까요? 돈을 2배로 불려주는 한번 문제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드 제가 뭔지 자세히는 안 알려드릴 테니까 한 줄 한 줄 따라가 볼게요. 프린트 돈을 2배로 불려드립니다. 세상의 맙소사. 그리고 인풋을 받고 현재 가진 금액을 칠해요. 자, 그러면 인풋이 뭐다? 입력받는 구문이었다. 그래서 네모칸이 뜨는데 그냥 네모칸이 뜨면 좀 예의가 없다. 뭐가 같이 뜬다? 현재 가진 금액을 입력하라는 문구와 함께 네모칸이 뜬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하면은 내가 친 거를 망각하게 되는데 그래서 뱅크에 저장을 하게 되고요. 그 저장한 값을 약속했잖아. 2배로 불려준다고. 그래서 2배만큼 돌려줬다라는 겁니다. 문자가 많아서 복잡한데 결국 콤마 앞과 콤마 뒤로 나눌 수가 있는데 콤마 앞에는 뭐가 들어가요? 뱅크의 2배 값이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콤마 뒤에는 그걸로 돌려줬다라는 거예요. 즉 5천을 입력한다. 그럼 5천 곱하기 2가 만이니까 만으로 돌려드렸습니다. 가 나오겠지요. 그래서 별게 없습니다. 요 설명이 하단의 내용이에요. 표준 입력 인풋의 괄호 안에는 설명문이 들어간다. 그리고 프린트에서 콤마를 이용해서 숫자와 문자가 붙어서 출력이 된다. 요거 같이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작성 다 한 분들은 아직 실행하지 마세요. 같이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콜앱 창에서 프린트 돈을 2배로 불려드립니다. 뱅크 이꼴 인풋 현재 가진 금액을 치겠습니다.
이렇게 세 줄을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돌아보자면은 돈을 2배로 불려드립니다 라는 단순 문구를 출력을 하고 인풋을 받습니다. 값을 입력받아서 2배로 돌려주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5,000원을 치면 10,000원을 돌려줘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실행을 해보면 문제없이 실행은 됩니다. 제가 가진 금액을 입력하겠습니다. 5,000원이라고. 자, 그러면 우리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만로 돌려드렸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기괴한 값이 나오죠. 사실 오히려 좋긴 합니다. 왜? 5천을 10,000원이 아니라 5천만 원을 넘는 금액으로 불려줬으니까. 근데 이건 의도한 바가 아니죠. 이거 왜 이렇게 됐을까? 좋습니다. 이걸 캐치하신 분들은 굉장히 날카로우신 거고 못 캐치하셨더라도 지금 들으시면 됩니다. 제가 방금 전에 넌짓이 지나가듯 2번, 3번 말씀드렸던 내용이 있어요. 뭐라고? 그냥 입력이 아니라 문자열을 입력받기 위해 사용하는 게 인풋이라고. 얘를 바꿔 말하면 뭐가 되냐면 얘는 입력을 참 잘 받아요. 참 잘 받는데 뭐를 입력하든 무조건 문자열로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5,000, 10,000, 3.14 이런 누가 봐도 숫자인 걸 입력하더라도 얘는 일단 문자로 간주하고 출발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5,000을 치잖아. 그러면 이 5,000을 문자로 인식하게 됩니다. 아니 문자로 인식하면 연산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죠. 문자 곱하기 2는 뭐라고 했어? 컴퓨터 곱하기 2는 컴퓨터라며. 그래서 5,000 곱하기 2니까 5,000, 5,000 이렇게 정말 단순한 문자열을 2번 반복하는 이런 코드가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 코드가 더 좋지만 우리의 의도와는 다르기 때문에 얘를 바꾸어 주어야겠죠. 정확하게 지금 답변을 잘 하신 대로 뱅크가 문자이기 때문에 벌어진 참사였습니다. 그러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자인 뱅크를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너가 문자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해? 그럼 난 너를 숫자로 바꿔주겠다라는 겁니다. 야, 지금까지 배운 이유가 있겠습니다. 자료형과 그 변화는 힘들게 왜 배웠어? 바꿔주려고 배운 거예요. 뱅크 네가 문자라고 그래봤자 숫자로 바꿔주면 그만이지라는 겁니다. 이게 변환 원리였죠. 뱅크 네가 원래 뭐였든 간에 종착지인 숫자로 바꿔주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만 하면 머릿속으로만 바꿔주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저장까지 덮어 씌우기까지 해야 정상적으로 뱅크 값이 바뀌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돌려주면은 좀 못내 아쉬워지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만으로 돌려주는 코드가 정상적으로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왜 갑자기 이 예시를 보느냐? 이게 여러분이 변환을 활용하게 될 가장 적확한 예시가 되겠습니다. 자료형 변환을 사용하실 일이 많아요. 굉장히 유용하게 쓰실 수 있거든. 근데 여러분이 이번 학기에 문제를 풀면서 또 여러 상황을 접하면서 가장 많이 하게 될 변환은 보통 이런 변환입니다. 사용자로부터 받아. 아, 이게 문자네. 그래서 숫자로 바꿔주는 걸 많이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좀 익숙해지라고 이 예시를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은 입력받은 건 무조건 그 형태가 뭐가 됐든 문자로 인식하는 게 인풋의 특징이기 때문에 5000이 나왔다. 그런데 문자는 정수나 실수로 변환할 수 있다며. 그래서 정수 혹은 실수로 변환해주고 다시 돌려주면 정상적으로 표시가 된다라는 거고요. 자, 숙달되신 분들 혹은 파이썬을 이미 배웠던 분들은 사실 위보다는 아래쪽으로 코딩하시는 분들 비율이 더 많을 겁니다. 위에 2, 3번 줄이랑 아래의 2번 줄은 정확히 의미가 똑같습니다. 아예 똑같아요. 근데 뭔 차이입니까? 얘는 2줄에 걸쳐 썼고요. 얘는 한 줄에 걸쳐 썼습니다. 그래서 한 줄에 걸쳐 쓴 걸 풀어서 보자면 뱅크라는 땅을 파요. 근데 뭐를 저장하냐? 일단 가운데부터 봅니다. 다짜고짜 인풋을 받으래. 현재 가진 금액을. 아, 쳤어. 근데 값을 심으려고 보니까 아직 인트 괄호를 안 맞췄네. 그래서 입력한 거를 인트 변환하고 심어라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결국 이 두 줄을 한 줄로 축약한 거에 불과한 거고요. 어떤 식으로 하냐는 스타일 차이입니다. 여러분 스타일이 조금씩 다 다르기 때문에 원하는 방식을 채택하시면 되겠지만 저는 여러분이 노베이스라는 점, 초심자라는 점을 고려를 해서 위에처럼 솔루션 코드를 드릴 때든 뭐 할 때든 다 위에처럼 작성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얘는 필연적으로 문제 상태다. 그걸 바꾸는 건 우리 몫이다. 라는 걸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혹시? 비대면인 분들은 채팅으로 주셔도 좋습니다. 지금은 좀 덜 끊긴 것 같네요. 네. 자, 없다면 이론적으로 다룰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연습 문제가 2개 있는데 시간을 보니까 조금 어정쩡하군요. 일단 2문제를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 입출력 예시와 같이 동작하는 심리 테스트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입력 출력 예시가 나와 있는데 앞으로 제가 뭐 시험 문제가 됐든 연습 문제가 됐든 예시로 드리는 문제는 다 이런 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흰색 글씨가 출력물입니다. 즉 여러분의 코드를 플레이하시면 흰색 글씨가 왕창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주황색 글씨가 중간중간 섞여 있는데 이거는 멈추고 입력받으라 라는 거예요. 즉 여러분의 코드, 여러분이 답안 코드를 실행하면 적중률부터 거승까지 나오고 네모칸이 뜹니다. 그리고 대기 상태가 되고 여러분은 짜장면을 예시로 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짜장면을 예시로 치시면 다시 또 이 친구들이 출력이 되겠고 짜장면을 좋아하는 타입입니다.가 출력이 되겠습니다. 적중률이 100%일 수밖에 없죠. 이렇게 실행을 하실 수가 있겠고 4번 문제에도 소개를 일단 드리도록 할게요. 작년 8월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9,160원입니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은서가 자기가 받게 될 주휴수당을 아래 공식을 따라서 계산하려고 합니다. 일주일 근로시간을 40으로 나누고 8을 곱해서 최저임금을 곱하면 다 드렸죠? 예. 그 값이 주휴수당이 되는데 이 은서에게 지급될 주휴수당 금액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입출력 예시가 나와 있죠. 시간을 입력했을 때 주휴수당이 얼마다. 시간을 입력했을 때 주휴수당이 얼마다 라는 거를 출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요 3, 4번 문제의 경우에는 오늘 풀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수업이 끝나고 솔루션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솔루션을 올려드리면 여러분은 풀 시간을 각자 가지시고 푸신 다음에 잘 안 되겠다 또는 내 답안과 솔루션을 비교하고 싶다 하는 분들에 한해서 솔루션을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초반부다 보니까 아마 동영상 강의가 같이 있으면 도움이 되는 분들이 좀 있겠죠. 그래서 요번 주에 한해서 이 3, 4번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해설 동영상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자료 탭에 올려드릴 테니까 3, 4번을 풀다가 도저히 모르겠다. 영상과 함께 해설을 듣고 싶다 하는 분들이 있다면 제 해설을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과제는 아닙니다. 다만 3, 4번을 푸셔야만 다음 주 내용을 좀 따라가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질문 있나요 혹시? 자, 4번의 경우에는 여러분이 풀면서 난관을 굉장히 많이 마주하게 될 겁니다. 첫 번째 난관. 시간을 입력하라는데 이렇게 4를 입력하면은 숫자처럼 보이지만 문자입니다. 그래서 얘를 변환하는 과정이 필요하겠고 또 보시면 14656원이다 라고 나오는데 이 둘이 붙어 있어요. 붙어 있는데 지금 가만 생각해 보면은 숫자랑 문자야. 그럼 콤마로 있는 게 제일 편하다라고 했죠. 근데 제가 콤마는 자동 띄어쓰기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럼 어떻게? 자동 띄어쓰기를 안 하면서 둘을 붙이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한번 고민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3번은 좀 수월하더라도 4번은 생각보다 어려우실 겁니다. 한번 개인적으로 좀 고민을 해 보시고 주말 중에 풀어서 해설과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솔루션은 오늘 바로 올려드리고요. 해설도 제가 가능한 한 오늘 아니면 내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오늘 표현식과 변수 그리고 자료형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후반부에는 입출력이라는 대단히 중요한 내용을 살펴보았죠. 출력은 프린트, 입력은 인풋을 이용해서 한다. 입력창의 괄호에는 질문지가 들어간다까지 살펴보았고요. 연습 문제 꼭 풀어보시고 제가 블랙보드에 공지 올려드리겠지만 그 출장 일정이 잡혀가지고 제가 다음 주 월요일에 이렇게 대면 수업을 진행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월요일처럼 다음 주 월요일에도 동영상을 미리 올려드리겠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수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출장이 요 위치가 아니어가지고. 네. 그래서 저희는 월요일 강의 듣고 다음 주 수요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